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 받았네? 오케이. 누구 안 준 사람 있니? 다 받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좀 가봅시다. 지수함수라고 한다면은, 그죠? 지수로 만들어진 함수. 정리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이 지수함수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 얘기가 불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나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속부터 봐야 이제 나무를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 함수 이게 지난번에 얘기 안 했죠? 함수는 대수함수랑 대수함수랑 초함수 있다? 얘기 안 했죠? 그치? 넓게 따지면은 대수함수라는 것과 두 번째 초월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대수함수라는 용어랑 초월함수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할 거예요. 자, 대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 사실상 대수의 원래는 한자가 대체할 대자의 숫자수야. 그래서 수 대신에 문자로 변형해서 좀 푸는 것들을 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까지는 너무 알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고등학교 용어는 아니니까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로 보면 되는 거고, 이 대수적인 연산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은 4칙 연산 가지고 되는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래서 처리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대수함수 안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첫 번째 유리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무리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 하까지 나갔었던 애들이 되고요. 자,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랑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냥 편의상 우리는 분수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자, 고등과정 용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분수함수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원칙상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예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2차, 3차, 4차 참고로 상수함수 같은 경우도 다 다항함수의 일종이죠. 괜찮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0제곱에 관련된 애들까지도 다 그냥 다항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하나양만 놓고 본다면 xn제곱 중에서 n이 음이 아닌 정수인 애들까지 다항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함수는 하나양만 놓고 본다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xn제곱으로 나오는구나. 다만 요 n 값이 음의 정수로 나오는 애들이 분수함수예요. 괜찮죠? 항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는 대표 기억이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라서 얘를 거듭되고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생긴 거. y는 x의 n제곱 중에 n이 유리수인 애들까지가 무리함수예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대수함수들은 통칭 하나양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y는 x의 n제곱으로 생겼습니다. 그다음 하나양만 놓고 본다면 이때 n이 원래는 유리수까지만이에요. 유리수까지만. 다만 나는 편의상 그냥 무리수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냥 나중에는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원칙상은 유리수까지입니다. 왜냐면 무리수인 거는 셀 수 없는 횟수만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수함수가 아닌 걸로 보기는 해요. 일단은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원칙상 유리수라는 거. 자, 그러면 초월함수는 뭐냐? 이름 딱 봐도 그렇죠. 뭔가를 굉장히 초월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뭘 초월할까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4칙 연산 가지고 계산 안 되는 애들이에요. 4칙 연산 가지고는. 자, 참고로 함수의 종류를 놓고 볼게요. 함수의 종류가 이따만큼 있으면은 그 중에 대수함수는 점밖에 안 돼요. 걔 빼고 다 초월함수예요. 괜찮죠? 진짜 이거 쥐콩만큼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월함수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뭘 배우냐?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리고 마지막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카테고라이징을 안 해주냐? 왜냐면은 초람수에 있는 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초람수는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우리 점 4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초람수 지극히 많은 것 중에 그냥 3개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야? 이만큼 함수가 많은데 왜 고등과정에선 이렇게밖에 안 하냐? 이유는 하나요. 고등학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럼 왜 충분할까요? 우리가 그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 그래프들 있잖아요. 함수 그래프들이 요 4개로 99% 이상 다 그려져요. 거의 대다수가 이걸로 다 끝나요. 그러면 진짜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빛을 놓고 본다면 뭐 어떤 파자? 과학으로 놓고 본다면 그거 다 사인으로 나타나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자기파 다 사인으로 나타나져요. 그러면은 지수함수랑 루함수는 언제 쓰냐? 보통 지수함수는 경제학 곡선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구 증가 관련된 내용 다 지수함수 형태를 띄어요. 좀 넓게 본다면.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로 볼 수 있냐?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로그 AX로 생겼어요. 삼각함수는 그렇죠.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으니까 세 가지를 보게 되고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저 미적분 가면 세 개가 더 튀어나와요. 미적분 가면은 세 개가. 근데 일단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형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밑과 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얘는 밑만 변수예요. 지수가 변수 때문에 안 됩니다. 밑만 변수여야 얘는 대수함수가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뭐냐? 뭐 딱 보면 알겠지만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 됩니다. 지수만 변수. 그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이거 x 실수예요. 괜찮죠? 초람수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여기 n이 유리수까지만이에요. 이 무리수 다 들어가면 실수 돼버리니까 그건 원칙상 초람수로 빠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절대 헷갈리면은 안 되고요. 그럼 나중에 초람수 중에 무슨 내용이 또 있냐?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요. 그럼 얘 뭐지? 밑과 지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대수함수예요? 아니면 초람수예요? 대수함수예요? 아니면 지수함수예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하지? 얘는 지수함수가 아닌 초람수예요. 초람수 중에 하나인데 지수함수가 아닌 거예요. 지수함수를 내면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밑과 지수가 둘 다 변수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애야. 둘이 함께 했을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럼 찢어야 돼. 찢을 수 있는 방법은 너가 거기 쓰면 안 되지!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로그 씌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로그 씌워서 문제 풀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로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특이한 애들도 많기는 하다. 근데 뭐 특이한 게 많다고 하지만 얘밖에 안 나와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네. 자, 그러면은 뭐야? 그럼 정말 초람수 같은 경우는 대수함수랑 연산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1차함수가 있어요. 그냥 방정식이잖아요. 괜찮죠? 지수가 들어있고 1차함수가 들어있어요. 이런 방정식, 이건 지수 방정식도 아니고 1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괜찮죠? 자, 이 방정식 해고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고등과정에서 못 구해요. 근데 얘가 대소주의 연산을 초월한 애라서
얘는 애초에 구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괜찮죠? 아 그냥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냐? 나와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푸냐? 다른 관점에서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왜? 충분히 얘를 풀 수 있는 다른 관계를 이미 줘요. 그래서 얘랑 뭐 요거를 갖다가 따로 해서 뭐 정리해서 푸는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다시 한번 이 교점좌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대소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다른 관계를 또 줍니다. 별도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과잉 정도예요. 원래 우리가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식이 하나만 있어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식 하나 가지고 못 구해요. 식을 다른 걸 하나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소적인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해 주면은 전체 카테고리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를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후딱 정리해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정역의 제한이 없을 때는 정역의 실수 전체 범위를 쓰기 때문에 밑은 당연히 음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밑이 0 이상 아니 초과인 것만 쓰냐? 아니 1인 경우를 또 빼요. 왜 뺄까요? 못 들어가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넣어도 상관없어요. A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문제점이 뭐냐? 얘는 초람수가 아니고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아예 초람수 배보 자체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지수함수를 보는 것이 다항함수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1을 배제하는 거예요. 괜찮죠? 못 집어넣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계보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그렇죠? 그럼 A가 1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칠 때,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를 2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1보다 큰 거 중에 아무거나.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잘 모른다. 그럼 무식하게 다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0,1 나올 거고요. 1,2 나올 거고요. 2,4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뭐 엄청 많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 중에서 0,1 자, 밑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지수가 빵이면 항상 1 나오죠. 괜찮죠?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할 거예요. 기준점.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용어를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기준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2 집어넣어보고 2,4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2분의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4분의 1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은 모일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값이 아무리 작아진다 그래도 얘는 그쵸? 절대로 0이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쵸? 뭐 피자 한 조각을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는다고 치더라도 먼지 한 톨은 나와요. 빵은 아니에요. 괜찮죠? 1,000만 등분을 한다 그래도. 그래서 한없이 0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0이 되지 않는다. 그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는 분수함수 할 때도 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현재 x축, y는 0인 상태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기준점과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괜찮죠? 물론 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밑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프상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기준점과 점근선 위주로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y는 3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자, 얘는 없네. 잠깐만.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란 선일까요? 아니면은 주황선일까요? 그죠?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파란 선이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왜?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3 나와야 되니까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1,3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작았던 게 더 커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런 주황색 선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 그죠? 2보다는 작지만 1보다 큰 수. 그래서 뭐 2분의 3의 x제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숫자 집어넣으면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예시성으로 숫자 한 번만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면 또 1 나와요. 그렇죠? 0,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되는데 어때요? 기준점과 점근선은 전혀 차이가 없을 거예요. 밑이랑 상관이 없는 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시험의 범위가 양수인 상태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얘 죽었다 깨나도 0이 못 나오니까 이게 등호인 경우가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얘를 만약에 3분의 1의 x제곱을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3분의 1의 x제곱은 파란 선일까요? 아니면은 주황선일까요? 당연히 파란 선이겠죠? 그렇죠? 파란 선으로 그렸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3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점 몇 개 집어넣어서 빨리 판단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시를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를 밑이 a가 바뀌는 동적인 그래프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총체적으로 다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점근원의 방정식 여기 나오고 기준점 0,1이 나옵니다. 만약에 a가 한없이 가까워서 0.0000000000001 이렇게 나왔다. 그럼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겠죠? 근데 1 딱 집어넣는 순간 거의 0이 돼버려요. 얘는 한없이 y축과 x축에 들러붙는 애가 될 거예요. a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바뀌죠. 더 커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a가 딱 1이 되는 순간 상수함수가 돼요. 괜찮죠? 1이 되는 순간 상수함수가 되고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a가 100, 1000, 뭐 만, 뭐 그냥 뭐 1조 막 이렇게 한없이 그냥 들러붙는 상태로 되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케이스를 한 번만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4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제곱, y는 c의 x제곱, y는 d의 x제곱이다. 자, a, b, c, d 대소관계 한 번만 좀 구해봅시다. 간단하게 a, b, c, d의 대소를 비교해볼게요. 자, 후딱 한 번만 해봅시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오케이, 이거 쉬워. 쉬워. 자, 마지막 두 개가
조금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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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밑이 1에 가까울수록 누워 있습니다. 그죠? 밑이 1에 가까울수록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얘는 1을 기준으로 꼽았을 때 AB는 어차피 1보다 작아요. 그쵸? AB는 1보다 작고요. CD는 어차피 증가하니까 1보다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이 1에 가까울수록 더 누워 있는 거니까 일을 많이 해서 얘가 피곤해서 누워 있어야 돼요. 자, A는 좀 더 누웠네. 그쵸? 1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1보다 작은 애 중에 1에 가깝다라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D가 더 누워있네요. 그렇죠? 1에 더 가깝다. 1보다 큰 것 중에 1이 가깝다라는 게 좀 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CD, AB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1 집어넣으면 되지 뭐. 괜찮죠? 그래서 얘는 1, B, 1, A, 1, D, 1, C. 그래서 CD, A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그냥 점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해요. 오케이? 둘 중에 뭐가 더 편한지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한 번만 간단하게 문제 잠깐 풀어봅시다. 너무 쉽지만 미안해. 6번 한 번만 해볼게요. 6번 한 번만. 너무 쉽지만.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fx가 a의 2x제곱인데 f2다. 그럼 a의 4제곱인데 여기 지금 81이라고 돼 있어요. f1은 a 제곱이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 9 나오면 당연히 안 됩니다. 81제곱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역함수. 사실상 역함수라고 한다면 x랑 y를 그냥 뒤바꾼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함수에 관련된 식으로만 보면 되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되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얘는 그냥 f의 인버스 x가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D4는 맛있어. 미안해, 얘는 너무 좋았어요. F에다가 이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이렇게 좀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8번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8번 하나만. 아직은 그래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수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A 나오는 거고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거니까 요식 그대로 2를 집어넣어주면 지수 빵 되니까 1 플러스 3 그쵸? 4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에 b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이니까 넘기면 3이죠? 3분의 1에 b 마이너스 2제곱인데 얘가 어차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아우 밑이 똑같으면 그냥 지수끼리 똑같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는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고 b는 1이니까 a랑 b 더했을 때 값이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함수 송지수 한번 볼게요. 요 관련한 문제에서 11번 하나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11번.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다 때려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박아서 똑같은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아직 고민 중에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2의 x 제곱 분의 2가 되니까 분모분자 2를 곱하면 6이네요. 그쵸? 그냥 fx분의 4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지수함수 그래프로 가볼게요. 이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참고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까지 같이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쉽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일단 기준으로 한 번만 잡아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정경의 실수정범위가 되고요. 얘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 못 나옵니다.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0일 때가 정근선이 될 거예요. 정근선 x축 기준점 0,1 밑이 1보다 커요. 증가함수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증가함수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증가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 증가할까요? 위로 볼록 증가할까요? 당연히 아래로 볼록 증가로 가야 돼요. 괜찮죠? 자, 얘는 가장 쉬운 내용이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막 3 정도 평이동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x 대신에 x-3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기준점을 놓고 본다면 3 집어넣으면 지수빵 되니까 3,1 지나가게 되겠고, 이 평이동 말고 일단 이 그래프로 그냥 바라보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일 때가 정근선입니다. 등호일 때가 정근선. 자, 그럼 2점 지나가는데 또 밑이 1보다 커요. 당연히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증가함수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는 게 그냥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걸로 한 번만 볼게요. 그럼 y는 2의 x-3제곱
y 대신에 y 플러스 2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요게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서 2를 뺐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밖에 안 나오죠?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딱 마이너스 2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항이 곧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괜찮죠? 상수항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기준점이 3 집어넣었을 때 이게 빵제곱이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준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린 증가함수인 걸 알 수 있겠고, 당연히 점근선을 뚫고 가면 안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아래로 딱 이만큼 평이동하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자, 일단 첫 번째 x축 대칭부터 한번만 해볼게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해도 간다면 어떻게 되죠? 얘는 그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는 2의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지수항 자체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 음수밖에 안 나오죠. 그럼 2에서 빼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2보다 작은 애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2보다 작다, y 범위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딱 2부터 안 나오는 거니까 2일 때가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상수항이 그냥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x에다가 3 집으면은 빵제곱이가 1, 마1 플러스 2니까 1, 3,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예요. 증가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한마디로 x 커질 때마다 얘는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평행이동은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감소하는데 2점 지나가는 감소예요. 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 감소예요? 아니면 아래로 볼록 감소예요? 당연히 위로 볼록 감소로 나와야 됩니다. 점근선을 뚫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 보다. 실제로 얘 x축 대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이해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y축 대칭을 한 번만 가봅시다. 그럼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어쨌거나 지수항은 뭐가 됐든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밖에 안 나와요. 한마디로 2에서 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또 치역의 범위가 2보다 작은 상태밖에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등호가 되게 하는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2일 때가 점근선으로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빵 되게 하려면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근데 빵 제곱 되면 1이니까 마1 플러스 2가 1이죠. 그래서 얘는 마 3,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해요. 하지만 x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x가 커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